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오늘 찐시황 잘 오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장이 좋으면 참 그래도 뭐 내일 빠질지는 모를지라도 오늘은 흐름 기분은 좋은데 오늘이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또 마냥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장은 올랐어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 마감한 것, 또 이제 좀 말씀드릴 것들, 유익한 것들, 종목들 하나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목소리가 좀 빠른가요? 아침에 좀 이제 조금 늦게 앉게 됐고, 타이로.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 빨리 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아이보리사는 원래 빨랐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 찐시황 가서는 좀 천천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하고 제가 준비한 것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여기, 코스피는 1.04% 상승했고, 그래서 223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08%, 코스피보다 2배, 상승해서 690은 안 되는 688.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상승 종목수 합하면은, 여기 보시면 800,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00 빼고 한 2,0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400, 그렇게 하면 한 740개 정도 하락했는데 어떠세요? 체감 지수가 오늘? 코스닥은 그렇다고 쳐도 코스피는 조금 오늘 1%나 올랐어? 나는 좀 오히려 하락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나는 잘 못 느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지수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이 어때요? 위쪽만 좀 상승하고 삼성전자에서 LG화학까지만 좀 상승하고 그 아래는 물론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실적 발표 잘 나와서 종가 고가로 4% 마감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대차 기아 실적, 기아는 물론 내일 실적 발표지만 현대차 실적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 품질 비용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두 자릿수 한 11%인가? 12% 하락했더라고요. 그렇죠? 감소했어서 오늘 아침 그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차의 실적을 보고서 내일 발표되는 기아의 실적도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빠진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보면은 왜 체감지수가 오늘 낮았을까?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한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이 20.8%예요. 근데 2.8% 상승했죠? 그러면 어림잡아서 3% 상승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3, 2, 6. 삼성전자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 약 코스피 0.6% 상승을 삼성전자가 담당했습니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 2%예요? 시가총액 비중 6이에요? 6이 12. 그럼 0.1%. 그럼 또 더 할게요. 0.7 정도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 삼바, 삼성 SDI 요 세 개 한 평균 내면은 3%는 좀 안 되긴 하지만 2.5로 잡고 여기 333도에 33. 그럼 6에다가 8에다가 한 9 잡고 한 2.5, 9, 28. 그럼 요 세 종목의 상승으로, 그렇죠? 여기 SK 하이닉스, 삼바, 삼성 SDI. 여하튼 요 세 종목의 상승으로만도 또한 0.1%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시가총액 1위에서 시가총액 6위까지 이 6개 종목의 상승만으로 오늘 코스피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제 체감지수가 조금 낮을 수 있는 거죠. 대형주를 여기 6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조금, 그쵸?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딱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봐보겠습니다. 짠! 네, 너무나 다릅니다.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부터 22 ST팜까지 모두 상승. 뭐 6%도 있고요. 위메이드 7%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달랐구나. 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딱 제가 차트를 띄웠어요. 이게 어디죠? 저 뭐야? 근데 조금 이제 빨리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네, 뭐 이런 게 갑자기 떠서 아시죠? 네, 홍콩 H, 네, 항생지수입니다. 우량한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지수인데, 오늘 7.5% 하락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대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 5,100 정도 돼요. 5,100 전후. 근데 지금 지수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하락해 있습니다. 이때 저점이 얼마냐면 4,792. 네, 국내 지수가 이때 893 찍었죠. 네, 893. 그래서 홍콩 지수만 뭐 하락한 이유는 아시죠? 예, 좀 우려감이 좀 과하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3연임 관련돼서 좀 불확실성, 특히 이제 경제와 정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영된 모습이고, 그래서 홍콩 H 지수만 봤을 때는 진짜 리먼 사태 버금갈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보여드리려고 홍콩 H 지수를 좀 키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상위 좀 보면은 뭐 하나씩은 다 못 보겠지만 그래도 오늘 봐볼게요. 오늘 하루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많이 매수했고 좀 매도했고, 코스닥도 그렇고, 딱 몇 개만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무려 2,0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900억 매수했습니다. 합쳐서 메이저가 3,000억 매수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딱 보니까 하이닉스는 조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 180억 매도했네요. 그쵸? 네, 180억 매도했고, 그래도 기관은 400억 매수했고, 삼성 SDI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였죠? LG에너지솔루션까지 1, 2, 3, 1, 2, 3, 2.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볼 때 잠깐 실적과 함께 언급드렸었지만, 현대차 외국인이 289억 매도했고요. 실적 발표 내일 하는 기아 344억 매도했습니다. 이쪽 봐볼까요? 기관? 네, 마찬가지네, 그쵸? 기관도 현대차랑 기아를 매도했다는 거 또 알 수가 있고요. 딱 보면은 뭐 포스코케미칼 외국인이 좀 샀고요. 뭐 LG노텍,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뽑았는데 그렇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방산 쪽 종목군들 좀 외국인이 담은 것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삼바도 기관도 샀고, 뭐 LG노텍도 샀고, 포스코케미칼도 샀고. 그래서 참 오늘 코스피 쪽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매 수급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쏠림이 여러 종목으로 쏠렸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 쪽만 상승한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코스닥도 좀 살펴보면은 LNF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외국인이 100억 원 이상 오랜만에 조금 많이 산 것 같아요. 20만 주 수량 봐볼까요? 요거를 보기엔 조금 하여튼 많이 20만 주 이상 좀 산 것 같고, 그리고 뭐 신라제, 심텍 오늘 흐름 좋았죠? DDR5 관련돼서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유신 좀 들어왔고,
주성 엔지니어링, IT도 조금 보이고요. 뭐 로봇도 보이고, 게임도 보이고, 일부 바이오도 보이고, 기관 쪽에서는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바로 LNF 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요. 동진 세미캠, 기관 샀고, 오늘 흐름 좋았죠? JYP 엔터 오늘 좀 뽑은 종목인데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HLB는 같이 샀네, 외국인과. SM도 흐름 좋았죠? 심택도 같이 샀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기관이 계속 관심. 좀 이렇게 주가 등락이 기관 수급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곤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이 또 들어왔고, 순매수 상위에 요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상위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오늘 급락했던 홍콩 항생지수도 흐름을 봤고, 오늘 체감지수가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봐보겠습니다. 포인트, 옵션, 펜. 오늘이 24일이니까, 그쵸? 이제 요거의 일정에 있는, 여기 반은 지났어요, 그쵸? 반은 지났고,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 있죠? 75bp 올릴 가능성은 뭐, 매우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22 그 기준금리 어떻게 되죠? 유럽연합? 네. 2%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날짜를 보면 조금 뭐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 여기 보시면 있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예요. 그리고 FMC 회의 결과 발표되죠. 3일날 아침에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날짜가 3일 아침이에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중요할 거고, 중간 선거 있고, 뭐 이제 FMC와 관련돼서 뭐 이제 여기도 있지만 QT 양적 긴축, 이것도 뭐 잠시 후에 또 들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FOMC가 이제 코앞이다. 다음 주다. 그리고 10월 미국 CPI. 저도 이미 달력에 이미 체크를 해놨어요.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CPI 10월 중순에 발표한 9월 CPI가 몇이었죠? 8.2였죠, 그렇죠? 9.1, 8.5, 8.3, 8.2. 너무 안 내려가요,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달이 7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뭐 8도 내려가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중순에 또 FOMC 회의 22 미팅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좀 핸드폰에도 뭐 메모해 둘 수 있겠지만, 미니 달력에도. 그리고 아침에 살펴봤었던 이제 수요일 제가 이제 아침 7시에 또 방송하니까 이제 월화수 일정만 갖고 왔는데, 좀 추가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 유럽 2002 26일까지 열린다는 거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바이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정말 또 많이 참가할 텐데요. 그 일정을 제가 또 갖고 왔죠. 여기 11월 1일에 있어요. 국제의약품 박람회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박람회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참가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 이제 바이오 유럽 2002도 있고 다음 주에 이 일정도 있으니까 좀 수급이 되고 참가하는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잠시 이건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10월 마켓 서비스업 PMI 잠정치, 또 제조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9월까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50을 하회할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조 PMI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2개월 연속 반등을 이어가는지 꺾이는지 그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미국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볼 만한 지표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개라도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건 뭐 아침에 다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 이 자료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 기아 실적 발표되고,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로보월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또 뭐 이렇게 월화수 뭐 목금 뭐 추가돼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9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전망은 예상은 5.2%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7월 달에 4.6, 8월 달에 4.9, 이번에 5.2예요. 그래서 그냥 전망치 정도만 나와도, 물론 낮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4.6, 여기 0.3 증가했고, 또 0.3 증가해서 이번에 5.2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나올지, 일단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은, 그래, 서비스성 PMI 잠정치, 그러면 4개월 연속 50%야?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지수. 진짜 중요하죠, 금요일은. 그쵸?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11월 1일 것만 갖고 왔습니다. 11월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일단 11월 1일 거만 이제 갖고 온 거고요. 요게 이제 11월 혹은 뭐 연말이라고 하면 12월이 될 수고 12월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월 뭐 좀 12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정들을 다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는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네. 네, 뜬금없네요. 그쵸? 네, 이런 얘기. 이게 중앙난방이라서 더워서 제가 지금, 네. 그 11월 1일이 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 창사 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회장으로 승진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에, 그쵸? 그러면은 뭔가 더 입김도 세지고, 회장이잖아요. 예. 그럼 로봇, 비메모리, 뭐 자율주행, 바이오 등등등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래. 시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회장으로 승진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때 조금 반짝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반짝 조금 움직이다가 그날에 고점 찍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런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 참 보면은 참,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삼성그룹 44기잖아요.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이 하면 64기 정도 될걸요. 아마 64기, 65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다른 일정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슬라에서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이 이제 뭐 11월일지 12월일지 모르지만 연말에 신규 기가팩토리 발표할 전망이라고 얘기가 있었었고, 또 애플이,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1분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양산 시작은 연말부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또 뉴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또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래, 내년 1분기라고는 하지만 연말부터 뉴스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갖고 왔고, 또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1월쯤에 실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 이런 게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다 메모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11월 하면 또 로봇입니다. 로봇 이번 주도 일정이 있는데 11월도 일정이 있어? 그럼 기관 수급이, 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적까지 좋아?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리포트가 또 나와? 그러면 또 로봇주도 흐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월에도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 이런 일정이 있구나.
그리고 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3차 프레젠테이션 최태원 회장이 하죠. SK. 2차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하셨고. 그래서 11월 달에 3차 프레젠테이션이 있구나. 정말 중요하죠. 국가에서 지금 함께 나서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BTS 콘서트도 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그렇죠? 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심부터 해서 있습니다. 오늘 유심 두 자릿수 상승도 했었고, 그래서 11월 일정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네,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죠. 내일 기아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삼성전자 27일. LG전자도 그렇고. 근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8% 이상 감소했다. 영업이익. 4분기에 또 전망되는 거는 나중에 또 더 줄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분기부터 뭔가 좀 실적의 감소폭이 좀 커지는 네, 그런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코스피 상장사 172개 기준입니다. 증권사 실적 전망이 있는.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 2022년 이 자료 주말 최근 자료예요. 21일 그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증권사 전망치,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은 올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줄면서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또 감소해. 그럼 영업이익률은 매출의 증가율보다 더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올해 7%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자료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S&P 500 그게 중에서 이번 주에 5, 3, 15 약 한 30%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3분기 실적 전망 보면은 여기 날짜는 있고, 보세요, 지금 주당 순이익인데 괄호하는 그 전망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야, 알파벳 오케이, 10% 하락, 메타 매출도 줄고 보통 매출은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도 줄고 메타는 무려 41.3%. 41.3이라고 하니까 영업이익,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곳은 많게는 50%, 60%대. 여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아마존, 네, 29%. 주당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아니고요. 인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80.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예상치와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중요한데 다음에 추정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중요하다. 실적 발표 매일같이 있고 금요일 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PC 물가지수. 그래서 이번 주도 고수는 프로는 방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 집중하시되 지금 시장이 참 어떤 시장이에요, 그렇죠? 좀 올라오면 정리하고 현금은 또 항상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리밸런싱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래프 1번 보시면 미국 가계 저축률 또 가계 리볼비 소비자 신용 신용카드 부채율이에요. 오른쪽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추이. 이게 뭐냐면 저축률이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저축률이 계속 하락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부채율이 올라오고 리볼빙을 많이 쓰고 있더라. 저축률은 적은데 카드 쓰고 있는 거예요. 부채율은 올라가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금융기관의 대출이 지금 태도가 요것을 봤을 때는 대출도 좀 쉬워지진 않겠구나. 그러면은 저축률 적어져, 대출도 하기 어려워져, 부채율은 올라가고 리볼빙 쓰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소비가 좀 이제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이런 지표를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갖고 온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 또 이제 종목은 언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항상 그래왔지만 종목은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네, 종목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실물 경제의 영향이 이게 뭔 얘기냐? 그 밑에 좀 적어놨지만 금리 인상이요,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25bp였어요. 기준금리가 0.25. 근데 이제 지금 3.25고 11월 FOMC에서는 75bp 올릴 거잖아요. 그럼 이제 4한 거예요. 벌써 4%까지. 예. 그러니까 0.25에서 4%까지 달려온 겁니다. 12월 FOMC 또 올리겠죠. 그렇죠? 50bp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은 6월부터 했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QT, 이게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양적 긴축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9월 들어서는 이 양적 긴축을 하는 그 상한이 2배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950억 불. 근데 연준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억 불 긴축했을 때 금리 인상 12b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00억 달러에 12bp. 근데 지금 9월 달부터 긴축 상한 2배 올려서 지금 2달도 안 했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0bp 이상 올라갔어요. 2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 이거 양적 긴축 지금 2배로 상한 2배로 올려서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40bp 이상 올라갔어.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어떨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양적 긴축하는 것도 내년 중순에는 그만두거나 뭔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알 거예요. 그래, 우리가 3월부터 금리 인상했고 이 금리를 워낙 우리가 빨리 올리고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 후부터 한 1년 정도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올렸죠? 6개월 더 하면 9월부터예요.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9월부터 양적 긴축을 상한을 2배 올려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도 알 거예요. 야, 이거 긴축을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야, 영국 봐. 그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11월 FOMC도 하지 않았는데 12월에는 50bp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빅 스텝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럼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국채도 상업은행에서 잘 안 살려고 해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은행에서는 미국 국채 사서 이자 받아먹고 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 안 사고 지금 뭐예요? MMF 넣어놓거나 요즘 조금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레포에다가 넣어두고 있어요. 영레포가 뭐죠? 만기 하루짜리 국채예요. 예. 그렇죠? 오버나잇 환매조건부 채권. 그런데 이게 원래 요 영레포가 금리가 작아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영레포도 금리가 올라갔겠죠. 그래, 우리 나 미국채 불안해서 나 못 투자하겠어. 지금 아시죠? 예, 글로벌하게 지금 정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자산인 지금 국채 채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은행도 미국 국채 안 사는 거예요. 걔네가 수요단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레포. 야,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나중에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12월에 나올지 내년 초에 나올지 모르지만, 야, 그래. 영레포 금리 낮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영레포 금리 낮춰.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비중이 좀 줄었지만, 야, 니네 은행 보고 그러는 거죠. 야, 니네 투자할 때, 뭐 현금이나 안전자산 투자할 때 보면은 현금이나 안전자산을 좀 그 비율을 높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그쵸? SLR이라고. 거기를 좀 손본다거나. 그쵸? 그리고 이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쪽이 재무부인데, 오히려 다시 사는 거죠. 예, 조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죠. 바이백. 다시 사면 되는데, 사면은 이게 또 인플레를 또 자극시킬 수 있잖아요.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요거를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고, 그래서 장기채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단기채가 더 안전하고, 또 이제 금리도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량은 많지 않죠. 그러면 재무부에서 단기채 팔아서 물량 늘려줘서 은행, 야, 니네 영래포 가지 말고 국채 사, 단기채. 이러면서 채권 많이 사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언제 논의되고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빠르면 연내에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 영래포, SLR, 그리고 이제 뭐 바이백,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미국 실업률, 여기 보시면은 터미널 레이트에서 평균 실업률이 5.2%래요. 근데 지금 아시죠? 예, 지금 실업률 미국 3.5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 5까지는, 한 5%까지는 지금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용하려는 그런 분위기인 걸 아실 텐데, 요 자료랑 여기 안에 있는 요 자료는 출처는 달라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 피벗을 원하시죠. 아, 그래. 금리 인상해야 되는, 아니,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피벗이 되려는 조건이 세 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KB 자료에서 갖고 나온 건데, 아름다운 피벗. 그래. 연준이 니네가 원하는 조건. 고용이 악화되었을 때, 약화되었을 때 딱 찍고 나서 연착륙하는 거. 아, 그래. 진짜 힘들어지면 그때 금리 내릴게.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강제 피벗. 도착했을 때 내리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너무 힘들어져서, 야, 지금 금리 안 내리면 정말 안 되겠다. 뭐 그런 거. 세 번째는 선제적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금융 발작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항복하는 것. 그게 그런 거죠. 완전한 항복은 아니지만, 이번에 뭐 이게 연준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기자가 12월 FOMC에서는 75가 아니고 50일 수 있다. 그런 게 어쩌면은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뭐 방향성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고용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원하는 고용 조건까지 간 다음에 금리를 내리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예. 한 6개월 안에는 고용 5 안 갈걸요, 아마? 6개월 이후일 텐데, 지금부터,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1번은 아니고, 2번, 3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 그렇구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비상 거시 경제 금융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회사채 살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관련된 조금 힘들었던 이제 업종 섹터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에 만기 예정인 회사채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ABS 포함하고 CP 제외했을 때 약 한 70조 원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제 일요일 날에 이제 결정 나온 거는, 그래, 유동성 우리가 풀어줄게.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그거로 되면 좋은 거고, 그쵸? 안 되면은 뭐, 또 내년 가서 또 한번 또, 조치가 또 필요가 하지 않을까? 뭐 생각해보고, 그래서, 만기가 정말 많구나. 네. 근데 최근에 회사채 발행해서 지금 잘 안 되죠, 그쵸? 뭐 한전채
한전채, 지금 한전이 지금 자금 조달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막 적자 너무 커요. 돈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전채가 막 국가 신용 등급 막 트리플 A고 막 근데 금리도 높아. 근데 같이 회사채 나와. 그러면 회사채 누가 하겠어요? 안 사죠? 한전채 사지. 이러니까 지금 네, 한전채랑 은행채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회사채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일단 돈 풀었으니까 일단 숨은 돌린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지금 이제 자료가 몇 장 있나 좀 보면은 네.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10년물 뭐 국채금리 막 4.2, 4.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은 갖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면은 7월 1일부터 코스피예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금액, 공매도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소팅을 한 거예요. 공매도 금액. 그러면은 그래 뭐 최근에 뭐 대기업들, 대형주들로 또 공매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군들 비싸고 하니까 거래 금액으로 이렇게 소팅, 나래비를 시키면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위에 대거 많이 퍼진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등이 자연스럽게 공매도 금액 상위에 있는 거예요. 1조 7천억, 뭐 1조 7천억, 1조 6천억, 삼성 SDI 9,600억.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공매도 금액 상위를 뽑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아야 되는데 웬걸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 보세요. LG이노텍, 뭐 카카오뱅크, HMM, SK바이오사이언스, SKI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시가총액 10조가 안 돼요. 예. 10조가 이거 보세요. 시가총액 10조면은 시가총액 한 32 정도? 한 32, 35, 한 요 정도 할 거예요. 10조라고 해도. 예. 근데 시가총액 10조도 안 되는 기업들이 공매도 금액 상위로 소팅을 시키니까 야, 이거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올 정도네. 그럼 뭐예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많구나, 많은 거구나. 이 기업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 내에 제가 지금 살펴본 야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너무 많네. 살펴보니 LG노텍 외국인 기관 1,500억, 600억 팔았죠. 카카오뱅크 외국인 샀다고 쳐더라도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금액이 6,600억이에요. 카카오뱅크 기관이 4,800억 매도했어요. HM에 외국인은 좀 샀지만 금액에 비해서는 또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기관이 1,100억 매도했죠. HK 바이오사이언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죠. SKI 테크놀로지 외국인도 매도했고 기관 거의 3,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시점에 지금 이제 뭐 증시 안정펀드 하냐 마냐 언제 할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매도 금지 조치 언제 할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관심 갖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매매할 그런 관심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뭐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보시거나 좀 뭐 한 주간 지난주를 보거나 뭐 10월달을 보거나 9월달 대비해서 10월달에 공매도가 얼마나 늘었거나 아니 오늘 얼마나 늘었거나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개 종목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니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 팔면서 공매도 때리는 거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앞으로 매수할 종목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고자 그래 공매도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사가 좀 뽑아왔구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요거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이거 엑셀로. 요거요. 요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가총액 상위 지난주 금요일까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15위까지의 요들 종목을 9월달 공매도 비중은 어땠는지 10월 달에 안 끝났지만 10월 21일까지의 공매도 비중이 어땠는지를 좀 비교해보고 싶었고 찐시황 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어때요? 셀트리온 9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7.44였는데 10월 21일까지의 10월 달 공매도 비중은 5.6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5개 종목 중에 줄어든 기업은 네이버 줄어들었고요. 셀트리온, KB금융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목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요? 하이닉스랑 보세요.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요거 다시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줄었다가 했죠? 여기 보시면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SK 하이닉스 요걸 하는 게 낫겠네요. 포인트 옵션 펜 9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7.4였어요. 근데 10월 21일까지 보니까 12.94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려 공매도 비중이 74% 증가했습니다. 오늘만 흐름만 놓고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 거의 종가 고가죠. 하이닉스 흐름 안 좋았어요. 외국인 하이닉스 오히려 팔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샀는데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 하이닉스나 이제 앞으로 매일 좀 공매도 비중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갖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앞자료도 만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 1위에서 15위까지 15개 종목 중에서 70% 이상 9월 대비해서 10월달 공매도 비중이 7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몇 개예요? 이렇게 4개예요.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 근데 기아 보세요. 9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4.7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9월에. 근데 10월 달에 10.64, 125%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4.07에서 7.30. 그러면 뭔가 10월 달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매도는 반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이 표를 보고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CS 윈드 제가 한번 예시를 들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 그래, 나 요즘에 공매도 비중 많이 증가한 거 알고 있어. 이 정도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간도 설정해서, 그렇죠? 다른 기업과도 좀 비교하면서, 그렇게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하고, 이런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거의 뭐 설명회 하듯이 지금, 찐시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강의라도 하나 있었거든요, 딴 데서. 근데, 그때도 좀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CS윈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주가 흐름까지 봐야 되는데 뭐냐면 기관이 7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257억 원을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이. 그래.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구나. 오케이. 근데 7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같은 기간 공매도 금액이 얼마예요? 무려 1516억이에요. 야, 기관이 많이 산 줄 알았더니 공매도 금액이 더 많네? 그리고 공매도 비중을 지금 요 자료처럼 제가 또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CS 윈드 공매도 비중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10.66이었는데 10월 달에 21%. 야, 거의 뭐 기아야.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럼 차트 한번 봐볼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만 보시면 차트가 흐름이 어떨 거라고 상상이 가시나요? 야, 기관이 샀지만 공매도가 더 많어? 야, 10월 달에, 야, 비중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지금 막 꼬꾸라지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CS 윈드의 차트는 어떨까요, 지금? CS 윈드. CS 윈드. 일봉 보면 어때요? 이사님. 아니, 기관이 거래량 아래 보니까, 오케이, 기관이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산 건 알겠는데, 공매도 금액이 정말 많았잖아요. 기관이 산 것보다. 그리고 9월 대비해서 10월이 공매도 비중이 2배가 늘었고요. 근데 주가는 잘 버티고 있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점은 한 6만 원 정도 지켜지고 있고 추세선에 있어서 중요한 61선, 이 파란색은 지켜지고 있어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저점 지켜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냐면 공매도 봤을 때는 흐름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잘 지켜지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가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변곡점으로 가고 있고 공매도도 지금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버티고 있어.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면서 수급조차도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요. 예상보다 잘 나오고 뭐 추정치도 막 상향돼.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았던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쇼커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모든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 모두 흐름이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CS 윈드처럼 변곡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오히려 흐름이 좋은 기업도 있고요. 쇼커버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매도만 보고 주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 지금 이 이사가 살펴봤듯이 공매도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이 어떻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기술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데 너무 복합적으로 보면 너무 머리 아프고 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꼭 공매도 현황은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대차, 기아가 최근의 흐름이 거의 폭포수처럼 지금 안 좋고 오늘도 신저가 나왔고 공매도만 조금 알고 있었어도 그렇죠. 이런 거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좀 될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요 한 장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종목 오기까지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좀 많은 얘기를 드렸고 근데 일단 종목 흐름들 조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는 요 두 종목 뽑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4종목 뽑았고 여기 탐이라고 쓴 거는 제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이에요. 나스미디어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갔다 왔거든요. 뭐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주가도 최근 올라왔죠. 기관 수급 너무 좋죠. 그렇죠? 기관 계속 사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쪽에서는 요 4개를 뽑았고 요 4개 중에 2개 셀트리온과 HK 이노에는 오늘 아침에 뽑았다는 거 뽑아서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으로는 요 4개를 뽑았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 SDI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제가 수가진주를 뽑았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흐름이 좋았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은
이 내용을 막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쵸? 근데 요렇게 뽑았구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래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기술적 여기 4번 기술적인 흐름 관점에서 뽑은 거는 그래 앞으로 이제 중요한 가격을 지켰으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키는지 함께 관심을 갖자,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쵸? 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짧게라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주봉에서 그쵸? 좀 양봉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월봉에서도 많은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란색 외국인 보유율이에요. 어때요? 파란색.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기관이랑 같이 샀어요. 이때부터 같이 사긴 샀는데, 기관은 최근에 많이 매도했죠. 9월 초에 이때 급락할 때. 근데 거래량 아래 파란색은 어때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사왔던 외국인 파란색은 크게 안 팔았어요. 꾸준히 사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급락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10일 날 외국인의 보유율이 12%였어요, 정확히. 근데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보유율 몇이에요? 24.14예요. 10%에서 24%. 꾸준히 올라갔는데 주가만 좀 급락했구나. 물론 최근에 주가가 5만 원에서 여기 4만 원까지 하락했었잖아요. 그리고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 하나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우려감 때문에 20% 하락했었긴 했지만, 역시 외국인은, 기관은 그렇다고 쳐. 그래. 근데 외국인은 꾸준하다. 물론 뭐 나중에 또 보유를 좀 줄이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진짜 꾸준히 담아온 것과 최근에 주가 급락과 비교해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또 외국인의 보유율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래, 좀 다중바닥 만들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길어진 것 같으니까 조금씩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보면은 최근 고점 돌파했죠. 최근에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 이사가 7월부터 여기 7월부터 산 거죠. 파란색. 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요때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서 외국인 수급 관심주로 뽑았구나. 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무거운 종목이죠. 시가총액 40조 넘는데, 그래도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자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아모그린텍, 덕산. 아모그린텍도 보면은 거래량 아래 어때요? 빨강색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가고 있구나. 뭐 최근에는 좀 잠잠하지만,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60일선은 지켜지고 있네.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이번 3분기 실적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덕산네오로스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힘들지만 전저점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사네요. 그래서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8월 말부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도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돼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OLED 쪽도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으로 주춤한다고 하면 또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주전자는 제가 2년 전에 탐방 갔다 왔죠. 하여튼 좋은 얘기를 들었긴, 작년이죠.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빨강색, 빨강색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금액으로만 살펴볼까요, 한번? 7월 15일부터. 투자자 일자 어디 갔니? 7월 15일부터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사고 있는지.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금액으로 기관이 얼마예요? 848억. 외국이 200억. 합쳐서 1000억 사고 있구나. 수량으로 따지면 기관이 거의 한 100만 주 샀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종합 차트 어디 갔어? 대주전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스미디어. 제가 2주 전에 탐문 갔다 온 기업. 거래량 아래 보세요. 빨간색 어때요? 좀 5월부터 좀 사는가 싶었는데, 네, 8월 말부터,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이때부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관이 왜 8월부터 안 살까요? 왜 8월 말부터 샀을까요? 네, 60일선이 돌아서는. 저라도 그래요. 좋은 곳에서부터 사야죠, 그렇죠? 예. 기관도 기술적인 거 분석 다 하고 좋은 곳에서 삽니다. 이때부터 삽니다. 기관 계속 사요. 그래서 주가도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춤하고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그 광고형 요금제 도입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나스미디어가. 그래서 뭐 급할 건 없고 좀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 뭐 급할 것은 없다는 거. 네, 좀 올라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전망은 좋더라고요. 뭐 회사에서도 전망은 뭐 더 높게 좀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32,000원은 정말 중요한 가격이구나.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셀트리온, LG엔솔 흐름만 보면서 가죠. 뭐 워낙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뭐 50만원 돌파 흐름 나왔고요. 뭐 수급 너무나 좋고, 뭐 연기금도 뭐 상장 이후에 한 20일도 안 되죠. 매도한 게 계속 사고 있고, 5조 원 넘어갔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방송하는 거 뭐 가끔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55만 원 이상 보고 있죠. 그쵸? 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네, 거래량 아래 보세요. 그쵸? 수급 너무 좋죠? 파란색 기관, 빨간색 다 올라오고 있고, 오늘 2.3%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HK 이노엔 오늘 2.7% 올라왔네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외국인과 기관 함께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BH가 우려감이 있죠. 애플 쪽. 그럼 최근에 우려감은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25,000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봉상으로 241선까지 빠졌고요. 주봉상 이제 60MA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출렁거려서 60MA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봉상으로 한 25,000원은 중요한 자리다는 거. 네, 그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빠졌지만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 조금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뭐 진짜 한국항공우주처럼 꺾일 때, 곡점에서 꺾일 때 막 기관이 막 대규모로 던진 뭐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 그쵸? 예, 뭔가 좀 이렇게 또 다시 좀 뭐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쪽에서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종목, JYP 엔터, TSE, ENF, 동치세미캠 기술적으로 뽑았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엔터 쪽에서 저는 JYP 엔터만 봅니다. 사실 뭐 제 방송에서 8호에서만 보셔도 아실 거고, 왜 이제 뽑았냐면, 보세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때도 보면은 장기 이평선, 검정색 241 이평선도 깼었지만 이때가 바닥이었고요. 올해 6월 달에도 어때요? 241 검정색 이평선 깼었지만 이때가 바닥이었고요. 최근에도 어때요?
검정색 241선 깼다가 올라갔다가 또 깼다가 올라오지만 아 그래 JYP 좋은 거 알고 올해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 241선 아래에서는 좀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 뽑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 보면은 어때요? 앞서서도 제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주봉에서 파랑색 60MA에서는 지켜졌구나. 그 이번에도 60MA 왔잖아요. 그 이번에도 지켜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JYP는 지금 스트레이 키즈만 얘기해도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빌보드 201위, K-팝 하여튼 정말 많습니다. 네. 스트레이 키즈만 보셔도 된다. 예, 정말 뭐 넥스트 BTS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 뉴스만 좀 찾아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TSE도 일봉만 보면은 아 이거 뭐 이런 거를 왜 뽑았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TSE 시가총액 4,200억이에요. 4,200억인데 올해 어때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하면은 450억 찍었어요. 시가총액 4천억인데 실적이 나쁜 거를 제가 막 뽑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실적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구나. 근데 주봉상 보시면은 어때요? 주봉상 거래량 아래에 하여튼 뭐 이거를 보여드리는 주봉상 일봉도 아닌 주봉상 240MA까지 빠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은 주봉상 파랑색 기관은 좀 팔았지만 파랑색은 그래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보면 여기 60월까지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주봉상 월봉상 보면서 정말 어떻게 좀 바닥을 잡아가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전망 때문에 좀 하락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도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어떤 뉘앙스인지. 그리고 이제 ENF랑 동진. ENF도 왔다. 탐방 갔다 왔었죠. 아주 탐방 안 받으려고 아주 그냥 제 탐방 다녀본 회사 중에서 IR 담당자가 아주 가장 성격이 치가 떨립니다.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탐방 오지 마. 마치 그런 거를 얼굴과 말투와 억양과 모든 걸 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근데 회사는 괜찮죠. ENF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3,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월봉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20MA까지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회사가 아주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요. R&D 비용도 많고. 근데 이제 뭐 창업주가 좀 주가에 뭐 부양에 관심이 없는 건지. 근데 일봉과 주봉 보면은 답이 없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는 주요 이평선을 만났다는 거. 여기에 좀 초점 맞추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마지막 기업입니다. 동진세미캠 또 월봉 보면 오늘은 뭐 7% 상승했지만 일봉 보면은 답 없어요. 근데 주봉을 봤을 때 보면은 그래 갈색 200MA를 터치했구나 최근에. 그쵸? 월봉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월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중요했었던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주봉에서 이렇고 일봉에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4개까지 뽑은 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한 10개가 넘는데 뭐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만한 정말 뭐 괜찮은 기업들인 거고요. 일봉상 흐름 봤을 때 왜 뽑았지? 라고는 하진 모르지만 실적을 열어보면 그래도 실적이 이상한 종목을 갖고 온 건 아니구나 하는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목군들 저도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감할까 합니다. 뭐 9월달과 10월달에는 막 연휴가 많아서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했지만 뭐 정식으로는 뭐 2주에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이제 신시황에서 뵐 거니까요. 또 좋은 자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들으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 7시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